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지역을 비롯해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한식당을 대상으로 공식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통해 타민족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고 한식의 세계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선정되는 한식당은 인증서와 함께 업소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한국 정부의 인증업소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한식당에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식에 대한 타 민족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세계 나라마다 인증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 인증제 사업이 그동안은 시도는 몇 번 해봤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식품부가 한식재단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인증제 사업을 해서 미 서부 한식 세계화 협회는 한식재단의 지원을 받아 LA 지역의 모두 30개의 한식당을 우수업소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신청 업소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업소 방문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옐프와 같은 지역 정보 사이트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인증제가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천여 개의 한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가주 지역의 경우 인증을 통한 차별화가 관건입니다. 공정한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도 선결 과제입니다. 서부한식 세계화협회가 당초 8월 중에 모든 신청 접수와 심사, 결과까지 발표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또 나는 그 우수 한식당으로 선발이 됐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걸 했느냐, 그런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그 부족했던 점들을 전부 보완을 해서 이번에 그 인증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재단과 서부한식세계화협회는 오늘 LA에서 열린 글로벌 한식문화 국제포럼을 통해 국가 지역별로 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미 동부와 서부, 중국 상해 등 세계 8개국 각지의 해외 협의체가 참석한 이번 포럼은 인증제 외에도 각 지역 한식당들의 성공 사례와 주제 강연, 패널 토론회 등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주의회가 미성년자에게 대용량 과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과당 음료의 유해성이 적힌 이른바 경고 레이블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과당 음료를 대하는 당국의 시선이 거의 담배나 알코올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앞으로 뉴욕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당 음료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들에게 대용량 과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과당 음료의 유해성이 적힌 경고 레이블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allow children to go see G-rated movies on their own, but they can't see an R-rated movie on their own. And it's the same concept, you know, a parent or guardian, if they really want their child to have that obscene amount of sugar, they can purchase it for them. 이 법안에 따르면 16온스 이상의 과당 음료는 편의점이나 델리 등 일반 소매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담배나 술을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과당 음료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 적힌 경고 레이블도 의무적으로 부착돼야 합니다. They should put a ban on it. Soda is not good for the body.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추진하던 패스트푸드점과 식당 등에서의 16온스 이상 과당 음료 판매 금지 규정은 관련 업계의 반대로 지난해 6월 뉴욕주 항소법원으로부터 최종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공항 보안 요원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20대 한국인 여대생이며 친구를 만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공항에서 남성 보안 요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남성 보안 요원은 흉기나 무기를 지니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여성을 남성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을 하는 이른바 무인차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국 자동차 업계도 이미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무인차 기술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현대 아메리카가 미주 시장 판매를 시작한 2016년형 투싼입니다. 프리웨이 주행 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는 이제 기본. 사면에 장착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는 블라인드 스팟 감지는 물론 주행 중 실수로 차선 이탈 시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여 이를 바로 잡아줍니다. 여기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 시 자동으로 정차하는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도 장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무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기술들입니다. 투싼이 비록 스몰 SUV이지만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첨단 사양,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이라든지 레인 디파처 워닝이라든지 또는 그 오토매틱으로 열리는 그 리어 트렁크, 그리고 또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멈추는 오토매틱 일렉트릭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다양한 안전 사양이 대폭 적용이 됐습니다. 그 밖에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끌 수 있고 차에 타기 전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난 시에는 차량 추적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스몰 SUV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무인차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중대형 고급형 세단에 적용해온 여러 안전 장치들을 준중형차까지 확대한 것인데 향후에는 미주 시장에 선보이는 모든 차종에 첨단 안전 장치들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10년) 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악몽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미국 남부 지역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열대 폭풍 에리카가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더니 강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차량과 주택이 잠겼습니다. 열대폭풍 에리카가 강타한 도미니카 공화국에선 4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카리브해 일대에 큰 피해를 안긴 에리카는 빠른 속도로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폭풍입니다. 지난 10년간 폭풍 피해를 입지 않은 플로리다주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은행과 주유소에 인파와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는가 하면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8,000명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I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this morning, which allows us to make sure put every resource, including the National Guard, emergency management team, make sure everybody's getting prepared. 미 연방 재난관리청도 플로리다 주 정부의 요원을 급파하고 피해 발생 지역에 물과 음식, 담요 등 생필품 공급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폭풍 에리카가 수시로 변하는 만큼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대형 양계 업체가 닭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이 양계장에서 닭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닭을 몽둥이로 때려잡습니다. 목을 짓이기는가 하면 마구 찌르기까지 합니다. 병든 닭들은 방치돼 있습니다. 미 테네시주 대형 양계업체의 동물 학대 실상을 담은 이 동영상은 미국의 한 동물 애호단체가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나간 양계장 닭들은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널드에 납품됐습니다. 맥너겟 그리고 어린이 해피밀용 닭고기입니다. McDonald's chicken McNugget suppliers treat their animals like mere meat-producing machines. 맥도날드는 동영상에 나오는 동물 학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받아 맥도날드에 납품한 미 최대 축산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는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This video is not an accurate portrayal of how our independent farmers and ranchers treat their animals and care for them on a daily basis. 현지 경찰과 주 정부까지 나서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다음 달 국회 최종 통과를 추진 중인 안보 법안에 대해 일본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학생들이 국회 앞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안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상황. 시민들의 반대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학생 4명이 국회 앞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실에 분노감을 표현하고자 나섰다고 말합니다. 議会の力だけでこの法案を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僕らでできる限りのことをや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ハンガーストライキという手法を取りました。 지난달부터 계속된 안보 법안 반대 집회엔 이례적으로 대학생 등 젊은 층 참가자가 많습니다. 단식 투쟁에 참가한 학생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의 길로 들어설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積極的な今回の法案は加担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自分は思います。 젊은 층의 집회 참가가 늘어나고 단식 투쟁까지 이어지자 아베 정부는 법안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엉뚱한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徴兵制復活だとかですね、宣伝され、大きな誤解を受けていることは極めて残念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아베 정부는 다음 달 안보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젊은 층을 포함한 사회 여론의 흐름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